여러분, 오늘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복지 정보 모아놓은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장을 보거나 병원에 한 번만 다녀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월세 날짜가 다가오면 밤에 잠이 얕아지는 분들, 그리고 자식에게 말하기는 싫고 혼자 버티다 보니 마음까지 메말라가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들 때문에 내가 매달 내던 돈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서류 위의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병원비, 주거비, 생활비처럼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변화입니다. 특히 은퇴 후 수입이 줄었거나 혼자 생활하시거나 부부가 함께 계시지만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작은 희망이 아니라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을 진단하거나 처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연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정책 자료와 실제 생활 데이터를 꾸준히 분석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말장난은 싹 걷어내고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갈래로 이어집니다. 첫째, 갑자기 생활이 흔들릴 때 바로 숨통을 틔워주는 지원. 둘째, 복지의 문턱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바뀌는 이야기. 셋째, 병원비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는 의료 지원의 변화. 넷째, 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조정. 다섯째, 집세와 거주 안정에 관한 지원 확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건강과 돌봄, 생활 속 소소한 혜택, 실제 사례까지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위기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통장이 텅 비는 날이 생깁니다. 병원비가 몰아서 나오거나 냉장고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가족에게 좋은 얼굴 보이려다 지출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번 달은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그런데 버티는 것만으로는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가 위기 상황 생계 지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 현실적으로 작동하도록 손질됩니다. 지원 단가가 오르고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기준이 조정되면서 예전에는 애매하게 탈락하던 분들이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유가 실제 삶의 위기와 더 가깝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돌봄 공백, 배우자와의 사별, 소득 단절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내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찾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미리 손을 잡는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 주민센터나 상담 창구에서 한 문장만 꺼내도 됩니다. 요즘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도움을 받을 길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기준선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기준선이 바로 중간소득을 중심으로 한 판단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정한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분들에게 더 두텁게 도움을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이 2026년부터 올라갑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문 앞에서 턱걸이로 떨어졌던 분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연금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준선보다 아주 조금 높아서 탈락했다. 자녀가 가끔 보내주는 돈이 있는데 그게 잡혀서 안 된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집 한 채나 보증금인데 그게 기준에 걸린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이유로 지원에서 멀어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선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료, 주거, 생계 관련 제도들이 연쇄적으로 가능성을 넓혀줍니다. 한 가지가 열리면 다른 문도 함께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준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시스템 반영 방식도 점점 개선되는 흐름이어서 예전보다 확인이 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의 확인입니다. 직접 서류를 다 준비해 싸우듯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담 창구에서 내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가능한지 가볍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니어가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영역, 병원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진료비도 부담이지만 꾸준히 나가는 약값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2026년부터 중요한 방향 전환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가장 큰 벽이었던 가족 기준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본인의 형편이 실제로 어렵다면 의료 지원을 받을 길이 더 넓어집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어렵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족이 조금 나아 보이면 나는 제외되곤 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실제로는 도움을 못 받는 관계여도 제도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많은 시니어에게 상처였습니다. 이제는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더 중심에 오도록 구조가 조정됩니다. 의료 지원을 받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가장 큰 변화는 미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가야 하는데 돈 때문에 미루는 삶에서 필요한 진료와 약을 제때 챙길 수 있는 삶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의 약속이 아니라 삶의 부담을 낮추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버틸 힘을 되찾습니다. 혹시 내게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가 아니라 내 삶의 조건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진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생활의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이제 네 번째 연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은 커다란 돈이 아니라 기둥입니다. 매달 일정한 날 들어오는 돈은 노후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변화는 숫자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직결됩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 제도에서도 조정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수령을 준비하는 분들뿐 아니라 이미 받고 계신 분들도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해야 유리하냐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생기는 실수가 있습니다. 연금은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돈이니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령 시기와 방식, 다른 제도와의 연계에 따라 내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에 받느냐, 조금 늦춰 받느냐, 다른 소득과 어떻게 합산되느냐에 따라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이런 안내 체계가 더 촘촘해지는 흐름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할 정보 접근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입니다. 집세는 매달 나가는 돈 중 가장 무겁습니다. 특히 자가가 없는 시니어에게는 주거비가 삶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주거 관련 지원이 현실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됩니다. 주거 지원은 단순히 월세를 조금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흐름입니다.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지원 금액이나 기준이 손질되고 고령 단독 가구나 취약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더 우선으로 보는 방향이 강해집니다. 주거 지원이 체감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줄면 그만큼 생활이 숨을 쉽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고 식재료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고 난방을 아끼느라 몸을 떨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거 불안은 수면과 우울감, 만성 피로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거 지원을 단순한 돈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건강과 돌봄 서비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생활이 무너질 때가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식사 준비나 청소 같은 기본 일상이 벽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가 더 넓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방문관리, 생활지원, 상담과 연계 같은 방식이 확대되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니어 삶에서 가장 위험한 건 병 자체가 아니라 병이 생겼을 때 혼자 감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집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많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의 약속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생활 속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공공시설 이용료, 각종 감면. 한 가지씩 보면 작아 보이지만 합치면 매달 생활비에서 꽤 큰 비중이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이동 자체가 돈이 됩니다. 할인이나 지원이 적용되면 병원 갈 때도 망설임이 줄어듭니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할인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움직임과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길어질수록 건강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혜택은 돈 아끼는 옵션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도구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줄어드는데? 나는 뭘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세 가지 상황을 놓고 어떤 도움의 조합이 생길 수 있는지 라디오처럼 차분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단독 가구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고 자가주택은 없고 보증금과 월세 사이에서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은 많지 않고 병원은 자주 가게 됩니다.
이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주거비와 의료비의 압박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준선이 조정되면서 주거 지원의 가능성이 열리고 의료 지원도 본인의 형편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 숨을 돌릴 수 있는 지원까지 연결되면 이분의 한 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병원비 때문에 식재료를 줄였다면 이제는 최소한의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가족과 함께 살지만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녀와 같이 살지만 자녀도 빠듯하고 본인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마음과 생활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보다 먼저 연결이 필요합니다. 위기생계 지원은 단기간 버팀목이 되고 건강관리 서비스가 연결되면 집안에서의 돌봄 공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담과 지역 프로그램이 연결되면 생활의 회복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6세 자영업을 정리한 뒤 소득이 급감한 경우입니다. 당장 수입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 건 보험료, 주거비, 그리고 난방비 같은 계절 비용입니다. 이럴 때 감면 제도나 에너지 지원이 연결되면 겨울을 넘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생활 속 절약이 참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줄이는 것이 됩니다. 이분에게 중요한 건 정보 접근성입니다. 통신비 할인이나 문자 안내 같은 방식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스스로 신청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면 받을 수 있는 조합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움직인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길을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게 아니라 확인한 사람에게 열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제도가 좋아져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도가 크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정확히 알고 신청하면 생활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문의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상담 창구에 전화해도 됩니다. 방문이 가능하면 더 좋지만 전화 한 통도 충분히 시작입니다. 지금 제 나이와 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 목록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월세, 병원비, 약값, 통신비, 난방비, 교통비. 무엇이 가장 부담인지 알면 그 항목을 줄여주는 제도부터 찾으면 됩니다. 복지는 한꺼번에 다 받는 싸움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돌을 먼저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괜히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더 서럽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는 경험보다 더 위험한 건 받을 수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나쳐서 계속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확인하는 용기를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이후 달라지는 흐름을 5갈래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생활을 지탱해주는 지원이 더 현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 둘째, 복지의 문턱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조정되면서 대상 가능성이 넓어지는 변화. 셋째, 병원비 부담을 낮춰주는 의료 지원의 방향 전환. 넷째, 연금과 관련된 조정과 안내 강화로 손에 남는 돈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의 강화. 그리고 생활 속 교통비, 통신비, 공공시설, 에너지 지원 같은 작은 혜택들이 모이면 실제 생활은 꽤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연구 자료와 정책 변화의 방향을 종합해보면 이번 변화는 모르면 손해, 알면 기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의 삶은 정보 하나로도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확인하십시오. 확인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확인은 자존심을 깎는 일이 아닙니다. 확인은 내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을 확인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남겨주시면 그 지역에 맞는 제도 흐름을 더 쉽게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지키는 시간입니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병원비 한 번을 덜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집세의 숨통을 틔워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